삶의 기술에 통달한 사람은 일과 놀이, 노동과 휴식, 몸과 마음, 훈련과 오락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는다. 무엇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타고성에 대한 비전을 추구할 뿐이고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스스로에게 그는 항상 양쪽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환경 분야 1위를 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가 60년 경영 철학과 인생 스토리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벌써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 한번 개정을 한 이력이 있고요.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파타고니아라는 이 회사를 이제 경영한 이 경영자인 이본 시나드가 어떻게 해서 이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사업적인 성공까지 같이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 이상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책 이제 파타고니아 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해서는 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결국 이제 환경 보호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세계 최고가 된 비결에 대해서 쓴 이제 경영 철학서입니다. 이 책은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책이고요. 경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진짜 그 생각의 틀을 깨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같이 한번 내용들 나눠보고 또 생각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관한 말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업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비행 청소년을 연구하라이다. 비행 청소년은 행동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정말 역 같네.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난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가가 되려면 좋은 명분들이 필요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일은 늘 즐거워한다는 점이다. 일터로 오른 길에는 신이 나서 한 번에 2칸씩 계단을 껑충껑충 뛰어 올라야 한다.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입고 심지어는 맨발로 일하는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유연한 근무로 파도가 좋을 때는 서핑을 하고 한방 눈이 내리면 스키를 타고 아이가 아플 때는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일과 놀이와 가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칙을 버리고 나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창의적인 경영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이 책의 여기서 이제 주요적인 부분이 보이는데, 어,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 같은 경우는 이 일 자체와 이 놀이를 굉장히 같이 접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경영자 자체가 이제 사업가 출신이 아니고 등반가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암벽 등반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이제 즐겨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그 등반에 관련된 이제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이제 장비가 좀 약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제 자신이 직접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게 워낙 이제 처음에 잘 만들다 보니까 등반가들한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그걸 또 이제 판매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작은 그냥 대장간 같은 규모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이제 파타고니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작은 결국엔 이런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일은 늘 즐거워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 가족들 단위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과거에 지금 한 30년 전, 한 80년도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회사에 나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부분을 만들자. 왜냐하면 이제 그 워킹맘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면서 애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최근에서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와중인데, 벌써 1980년도부터 그걸 신경 쓰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앞서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항공기뿐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산업활동, 모든 계산과 추정, 사람들이 초원을 만들고 청사진을 그리는데 보낸 모든 밤들을 하나의 원리로 수렴된다. 단순성이라는 궁극의 원칙으로 가구의 곡선이나 배의 용골이나 비행기의 동체를 다듬는다고 생각해보자. 장인 정신을 담을 수세대에 걸친 실험을 통해 인간의 가슴이나 어깨의 곡선과 같은 궁극의 자연스러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법칙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일에 임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완벽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무엇 하나 걸치지 않는 적나라한 상태에 이를 때에 달성된다. 정말 멋진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애플의 이제 스티브 잡스와 굉장히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복잡한 것들을 모두 빼버리고 굉장한 단순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단순성에 제품의 단순성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더욱더 완벽한 제품으로 이제 탄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품에 무언가를 계속 보태고 더하는 게 아니라 어,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최대한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실용성이 있고 튼튼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면에는 또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자주 옷을 버리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수선해서 입을 수 있게 만드는 옷을 만들거나 장비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나는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등반가였고 서핑하는 사람, 카약하는 사람, 스키를 타는 사람, 대장장이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과 친구들이 원하는 좋은 도구와 기능적인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다. 융자가 잔뜩 들어있는 데다가 언제라도 안전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해변의 오두막 한 채와 낡아빠진 포드벤이 말린 나와 내가 가진 개인 자산의 전부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각자 가족이 딸린 직원들이 있는 차입금이 엄청난 회사가 있었다. 모두의 운명이 이 회사의 성공에 달려 있었다. 우리의 책임과 금융 부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본 어느 날 나는 사업가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업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업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평범한 사업 규칙을 따라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항공사 잡지 광고에서 본 양복을 입은 창백한 얼굴의 시체들과는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었다. 사업가가 되어야만 한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글에는 우리의 철학이 담겨야 한다. 시나드 이퀴먼트 때부터 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상당히 높았다. 우리는 언제나 특이하고 색다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우리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세우기 위해서 글을 사용해왔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명분을 홍보하는 개인적인 에세이와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 문안, 이 두 가지 종류의 글이 있다. 파타고니아가 이 홍보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고 유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글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죠.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면서도 이 홍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제품을 사지 마세요. 라고 광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광고에서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니 너무나 아, 이상하고 좀 독특한 방식인데요. 실제 환경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사지 말고 수선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을 보호하는 우선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제품의 홍보도 오히려 더 크게 되게 만들었던 굉장히 똑똑한 홍보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회사들이 전혀 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대의 명분이 명확했고 환경보호에 대한 아, 그런 취지와 이 철학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순히 성장만을 위한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회사를 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큰 회사가 아닌 최고의 작은 회사다. 우리는 개인 소유의 기업이고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거나 회사를 넘길 생각이 없으며 기업을 담보로 하는 차입을 원치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전문 아웃도어 시장 밖으로 파타고니아를 확장시키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명쾌한 선언이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첫째, 자연스러운 속도로만 성장한다. 고객들이 계속된 재고 부족 때문에 불만을 토로할 때가 되면 제품을 더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성장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아이들이 노스페이스나 팀버랜드 대신에 우리의 검색은 다운 재킷을 사 입기를 바라는 욕심에서 베니티 페어지나 이 GQG, 시내버스에 광고를 해서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옷을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원한다. 우리는 큰 회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우리는 최고의 회사가 되기를 원하며 최고의 대기업보다는 최고의 작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제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다른 부분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 한 부분의 성장이 희생될 수 있다. 이런 실험의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한계 밖으로 빨리 확장해 나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회사는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한계에 맞추어 사는 것도 중요하다. 굉장히 다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속도로 성장하는 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성장을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계속 제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정말 제어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의 CEO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어떤 기업은 명확하게 이제 성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크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퍼뜨리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오은 시나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시작 자체가 그 사업가로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등반가나 그런 자기의 취미를 했던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환경 운동에 관한, 환경 보호에 관한 이 철학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그 철학으로 지금 이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완전히 독특한 그 사업체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타고니아가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찾는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파타고니아 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고 실제 우리가 성장을 추구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주는 멋진 책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